여러분, 김정우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기관이 19일날 20일날 조사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발표에 보면은 인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49.2포인트입니다. 각하해야 한다, 기각해야 한다 48.4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기각 그리고 각하 이 수치가 59.7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인용해야 한다가 36.3포인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난 이런 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43.1이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37.5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죠. 그런데 계속 지금 한국갤럽 또는 뭐 리얼미터, 김어준이 꽃이라는 여론조사 이런 데서는 막 60% 찬성, 반대, 38 이렇게 나오는 거 대두특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을 완전히 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와 눈을 가려놓는다, 언론이. 난 여기서 울분이 터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미디어 펜스가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어느 신문 기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대통령 탄핵 인용 27포인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 유지, 쉽게 말해서 대통령님께서 유지를 해야 된다가 77포인트 급상승한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폴리마켓이라는 곳을 들어가 봤는데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각종 실제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사이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적중시켜서 화제가 됐던 폴리마켓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요,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인 예스 비율은 지난달 18일 날 8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8일 날 66포인트, 16일 날 63포인트, 그리고 19일 날 65포인트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일 날 37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조금 전에 한 6시 기준으로 27포인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것이 84, 66, 63, 65, 37. 근데 오늘 6시에 27포인트까지 확 떨어진 겁니다. 급락이죠. 자, 그리고 그 반면에 대통령직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노예 비율은 같은 시각에 오늘 77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것이라고 적중시킨 폴리마켓 데이터가 이렇게 오늘 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탄핵 인용 49.2, 탄핵 반대 48.4, 0.8포인트 차이예요. 리얼미터, 한국갤럽, 이게 얼추상투 않게 갭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난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폴리마켓은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돈이 걸린 예측 사이트로 현실성이 더 잘 반영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자, 야당 패거리들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심판 선고만 남아있잖아요. 월요일 날 24일 날 선고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탄핵 기각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그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탄핵 기각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진했던 그 탄핵 중에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총리가 기각이 되면 직무에 복귀를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고, 최 권한대행은 다시 장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힘을 받는 것은 헌재가 만약에 이 상태라면은 증거 불충분으로 100% 대통령님 기각됩니다. 자, 헌재는 지난달 25일 날 기후변론을 마치고 대통령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서 계속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선고일은 지난 14일로 예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선고위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재명 선고날 이후로 가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인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1일이었었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 헌재가 충분히 변론과 심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대통령님 석방될 때 구속 취소 사유를 써놓은 법리가 증거 능력 쟁점을 크게 흔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반발하는 그런 재판관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탄핵 소추 의결 당시에 10% 내외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40%, 50% 오른 것도 변수로 아마도 헌재에서 작용이 됐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관계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가 아니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심리를 불공정, 부실하게 진행을 해왔다. 그러니까 파면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거칠게 반대할 명분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 대행이 지금 깨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논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미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증거 상태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헌재 안에서 이 논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이 상태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100% 대통령 기각이다, 또는 각하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전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다음 주 넘어갔으니까 다음 주에도 만약에 27, 28일 날 대통령 결론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헌재는 엄청난 역풍을 맞으면서 민주당은 해체 분위기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